정리를 해드리면 너무 부동산만, 물론 부동산이 제일 중요하지만 오늘 강의의 주 목적은 11월부터 2월까지 주식 가치의 변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차익을 더 볼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이 주식 가치의 변동을 뭘 활용할 수 있냐? 엑시트를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승계나 증여를 또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높을 때, 낮을 때, 뭐 어떤 거든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일의 가업연구소의 조만수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2023년 결산 전 실전 절세 전략입니다. 제가 이맘때쯤에는 이 강의를 많이 합니다. 이 주제로 이제 많이 하는데요. 간혹 작년에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들으셨다 하시더라도 지금 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좀 의미 있는 부분인 게 항상 그 절세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기에 맞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 오늘 강의 주제로 이 부분을 골랐습니다. 제가 이제 쇼핑을 할 때 저는 이제 백화점을 좀 자주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가입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세일을 한다는 이제 그런 문자가 많이 오던데 보통 30%에서 크게는 40%, 50%까지 정가에 비해서 할인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이 시기에 구입을 하면 평상시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 세일 기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물건을 구매를 할 때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세일 기간이 있듯이 법인을 운영하면서도 조금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세일 기간이 있습니다. 세일 기간이라는 표현이 좀 재밌긴 한데 이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저는 11월부터 2월을 말씀을 드립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일종의 박앤세일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외국에서는 이것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처럼 법인에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에 어때서 11월부터 2월이 절세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지금 다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좀 바쁘실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45일만 있으면 이제 2023년도 가고 2024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무사들이 와서 아마 대표님에게 올해는 당기순이익이 얼마입니다. 아니면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걸 들으시고 내 예상보다 이익이 너무 많다. 아니면 너무 적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올리자. 조금 더 내리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세무사들이 기장을 할 때 약간은 디테일 내용이니까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산 조정 사항이 있고 신고 조정 사항이 있어요. 신고 조정 사항이라면 무조건 2023년도에 반영을 해야만 되는 이익과 비용이라 보시면 좋고요. 결산 조정 사항은 임의대로 내가 올해 비용을 잡아도 되고 아니면 내년에 비용을 잡아도 되는 그런 조정 사항이 바로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감가상각이라든가 대손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요. 이걸 토대로 이제 세무사들은 올해 당기순이익 예를 들면 10억이다 하면 11억, 12억 아니면 9억, 8억 이 정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시사점을 주냐면요. 법인의 대표님들은 정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법인의 대표님은 제가 이거 쓰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를 여기서 그냥 제가 여기 제목이 바로 있으니까 말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법인의 대표님들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원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그리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삼성에서 근무를 하는데 일을 하고 급여나 그 다음에 상여금도 받지만 우리 회사에서 너 일 잘해라고 주식도 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것을 우리 사주라고 하는데 많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받는 이 급여나 월급, 상여금보다 나중에 이 주식을 팔았을 때 그로 인한 차액이 급여를 더 뛰어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대기업이 좋구나. 이래서 정말 애사심이 드는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주주로서 주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권리인 겁니다. 우리 대표님들도요, 다들 주식을 다 보유하고 계세요. 그런데 삼성하고 다른 거는 비상장 주식인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을 갖고 있어봤자 세금밖에 안 나오고 어디에 팔 수도 없고, 그리고 가치는 얼마로 하는데 이건 누가 정한지도 모르겠고 라고 해서 주식은 나랑 거리가 먼 거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이 주식을 조그만 이해를 하시면 이걸 토대로 절세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걸 절세를 많이 하냐라고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글자가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세요? 네, 이게 그러면 앞에 불을 좀 더 꺼볼까요? 네, 혹시 이거만 끄시면, 네, 이러면 좀 보이죠? 네, 제 얼굴이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절세라고 하면 다들 소득세를 절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컨설팅이라든가 유튜브에 보면 절세 강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는 세금은 뭐냐고 하면 세 가지를 냅니다.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세, 세금을 아끼는 것은 여기서 소득세가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가가치세랑 법인세는 세금을 줄일 수 없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도 줄일 수 있지만 이 절세로 인한 효과는 소득세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세는 단일 세율은 아니에요. 단일 세율이라고 하면 하나의 세율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부가가치세는 10%잖아요. 이건 단일 세율이지만 법인세는 이제 2억까지는 9%, 200억까지는 19%이다 보니까 세금을 줄인다 하더라도 세율 구간이 거의 19% 이내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미비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6%부터 45%까지 있기 때문에 이 누진세의 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세하는 게 가장 큰 절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에 봤더니 기업 가치가 55억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 1월을 봤더니 이때는 기업 가치가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2023년도에는 이익을 뭘 보냐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익을 보고 2024년도에는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익을 봅니다. 네. 불과 몇 달 차이지만 그 당기 순이익을 보는 연도가 바뀜으로 해서 기업 가치의 폭이 굉장히 많이 커져요. 그리고 또 이거 어떻게 좀 더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11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증여세법에 보면 증여세 신고 기한이라고 있어요. 증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 말일까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이 11월 15일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 어머니한테 이 물건을 증여를 해요. 그럼 오늘 받았으면 오늘 바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3개월 뒤 말일인, 지금부터 3개월이면 2월 말이죠. 2월 28일까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24년 2월 내라 하더라도 이때 가격이 너무 좋으면 나는 2023년 11월에 증여한 거다라고 해서 11월자로 증여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4년도에 3월에 다시 주식을 사거나 팔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 차이로 인해서 주식 가치가 굉장히 크거나 낮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냐 그러면 실예를 한번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주식 가치 평가가 생각보다는 제가 좀 어려워서요. 제일 좋은 거는 우선 나중에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좋지만 이 흐름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봤는데 첫 번째 이로 2023년 이익이
이익이 높다. 올해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높을 때는 당연히 내가 주식을 파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주식이 팔 때 유리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냐면 높으니까 더 높게 만들어야 돼요. 우선 더 높게. 세무사한테 얘기해서 결산 조정상 우리 최대한 올해 이익 많이 잡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으면 토지 가격이 있을 겁니다. 보통 토지는 재무제표상에는 장부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주식 평가할 때는 장부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공시지가는 시가에 거의 대부분 못 미쳐요. 한 70%?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그냥 간평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게 시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최대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우리 대표님이 2023년 11월 또는 12월 내에 대표님이 법인에 자사주 매각을 합니다. 얼마? 10억이라고 가정할게요. 10억. 10억을 받고 세금을 얼마 내냐? 양도세 2.5억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7억 5천을 받았잖아요. 자사주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세무사님 그 자사주 매각하면 소각할 때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소각을 안 하면 됩니다. 소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자, 이때 기업 가치가 너무 높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정도 지나면 다시 좀 낮아지잖아요. 그게 만약에 2026년도라고 할게요. 2026년도가 되어서 이거는 다시 이 주식을 사올 거예요. 근데 누가 사오냐? 아버지가 사오는 게 아니라 아들 또는 자녀 법인. 보통은 자녀 법인을 많이 설립을 해요.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2026년 뭐 예를 들면 2월에 자녀 법인이 아까 샀던 법인에게 자사주를 사옵니다. 얼마? 이때는 10억이었지만 이때는 기업 가치가 좀 낮춰서 사오는 거예요. 대략 5억 정도에 사오는 거죠. 네, 그 돈은 아버지에게 빌려도 되고 법인에 빌려도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시간이 지나면 자녀 법인이 또 기업 가치가 높아졌을 때 일정 부분을 팔거나 소각을 해서 이 돈을 갚게 되는 거죠. 소각하면 배당소득세 나온다면서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배당소득세는요 개인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있지만 법인은 법인세만 냅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든 양도를 하든 똑같은 세금이 19%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단기간 내에 올해만 잠깐 해서 10억, 20억 빼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급여로는 1, 2억을 받아가고 매년 3억씩을 팔 거야. 단 비쌀 때는 회사의 자사주 팔고 싸졌을 때는 내가 팔았던 것을 아들 또는 아들 법인 또는 남편, 와이프가 조금씩 사오는 거예요. 쌀 때. 그리고 또 비싸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하게 되면 굉장히 세금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너무 부동산만, 물론 부동산이 제일 중요하지만 오늘 강의의 주 목적은 11월부터 2월까지 주식 가치의 변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차익을 더 볼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주식 가치의 변동을 뭘 활용할 수 있냐? 엑시트를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승계나 증여를 또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높을 때, 낮을 때 뭐 어떤 거든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일부 강의 도와주신 조만수 세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절세 플랜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